72세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짐이라고? 그런데 할머니가 발견한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다 계획이었다고? 72세의 한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을 팔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쉼이 있는 공간 추억다방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대전에서 40년 가까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이세라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을 팔고 혼자서 남해로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세라 할머니는 올해 72세입니다. 대전의 한 재래시장에서 40년 가까이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친정과의 연도 끊긴 채 오직 아들 한결 씨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쉼없이 일하셨죠. 손톱 밑에 깊이 밴 무냄새, 기름에 데인 손등의 흉터들이 그녀의 삶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세라 할머니는 늘 이런 생각으로 버티셨어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은 편하게 살 거야. 결국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라 할머니의 고난은 1982년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8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갓 돌이 지난 아들 한결이와 단둘이 남겨졌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한결이를 키워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친정에서는 차갑게 돌아섰고 시댁에서는 원망의 시선만 돌아왔습니다. 남의 핏줄 데리고 와서 무슨 소리냐.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 며느리가 남편도 제대로 못 챙겨서 이제 와서 뭘 해달라는 거야. 그때 세라 할머니가 내린 결정이 바로 반찬 가게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을 보증금으로 내고 중앙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몇 평 되지 않는 가게를 얻었어요. 한결아, 엄마가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너 대학까지 보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시작된 40년의 여정. 세라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을 다듬고 하나하나 정성으로 반찬을 만들어 진열대를 채웠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김치찌개용 김치까지. 오늘도 우리 한결이를 위해 힘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들이 아플 때는 등에 업고 장을 보러 다녔고 학교 운동회가 있는 날이면 가게를 일찍 닫고 달려갔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도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다른 엄마들처럼 편하게 살면 안 돼요? 한열아, 엄마는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결 씨는 우동생으로 자라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세라 할머니는 가게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결아, 합격했구나. 엄마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반찬 주문을 받았습니다. 때론 새벽 2시까지 김치를 담그고
명절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렇게 아껴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좋은 직장 구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한결아. 네가 잘 되는 게 엄마 행복이야.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기만 하면 엄마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한결 씨가 직장 동료인 지은 씨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첫 만남에서 지은 씨는 예의 바르고 다정해 보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한결이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존경스러워요. 우리 한결이 잘 부탁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손주들도 보고. 결혼 후 한결 씨는 아내 지은 씨와 두 아이를 데리고 세라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저녁 식탁도 북적거렸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세라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 후 한결 씨가 아내 지은 씨와 두 아이 준호, 사연이를 데리고 세라 할머니 집으로 들어온 날. 그날을 세라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 준호야, 서연아. 할머니한테 와봐. 우와, 얼마나 컸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머니, 저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와, 진짜 좋다. 할머니, 저 할머니 좋아요. 안아주세요. 세라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찼다고 하셨어요. 4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 진짜 가정을 이루고 자신에게는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생긴 거죠. 한결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랑 예쁜 손주들까지. 엄마가 바랄 게 뭐가 더 있겠니?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세라 할머니가 차려주는 아침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어머니, 매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정말 고마워요. 엄마 음식이 최고야. 애들도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 할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어제 멸치볶음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너희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그리고 깍두기도 새로 담갔어. 저녁 시간이면 세라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주곤 했어요. 준호와 서연이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세라 할머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아빠 어릴 때는 어땠어요? 너희 아빠? 정말 말 안 듣는 개구쟁이였어. 하루는 말이야.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세라 할머니는 40년 단골 상인들에게 며느리와 손주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며느리예요. 그리고 이 애들이 우리 손주들이고요. 예쁘죠? 어머, 세라 씨 복 받았네. 며느리도 예쁘고 손주들도 천사 같아.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항상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그 시절 세라 할머니는 정말 젊어 보이셨다고 해요. 손주들 손을 잡고 걸을 때면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거든요. 한결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 정말 고맙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지은 씨도 처음에는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세라 할머니가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드리고 가게 일로 피곤해 하시면 안마를 해드리기도 했죠.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서 계셔서 다리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지은아, 정말 고맙다. 우리 한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명절 때는 지은 씨가 앞장서서 차례 준비를 도왔고 세라 할머니의 요리 비법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이 김치찌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별거 아니야. 김치는 심것으로 쓰고 돼지고기는 이렇게 볶아야 해. 비법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설탕 한 꼬집이야.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라 할머니는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완벽한 가족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며느리와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결이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했던가요? 그 달콤했던 신혼 같은 시간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미묘한 변화들이 세라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미묘한 변화의 시작.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라 할머니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들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괜찮아, 지은아. 내가 하는 게 익숙해서.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음식은 좀 아이들한테 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라 할머니의 가슴이 뜨끔했다고 하셨어요. 40년간 시장 단골들이 맛있다, 최고다 하던 그 음식이 손주들에게는 짰다는 거였어요. 그래? 내가 모르게 손이 무거워졌나?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할머니 음식도 맛있어요. 그런데 엄마 음식이 더 좋아요. 아이들에게는 아기가 없었지만 세라 할머니에게는 작은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주방에서의 세라 할머니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은 씨가 아침, 점심은 물론 저녁 준비까지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방식이랑 제 방식이 좀 달라서요. 그래? 그럼 뭘 도와드릴까? 괜찮아요. 그냥 쉬세요. TV 보시든지. 자신의 주방에서 손님이 된 기분. 세라 할머니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손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답답하기만 했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갑자기 이렇게 한가하니까 이상해. 저녁 식탁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세라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하루 일을 나누던 가족들이 이제는 지은 씨와 한결 씨, 그리고 아이들만의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여보, 내일 준호 학원 상담 가야 하는데 시간 괜찮아? 응, 오후에 시간 낼게. 서연이는 어때? 서연이는 이번 주말에 친구 생일 파티 있다고 하더라. 선물 사러 가야겠어. 그 대화 속에 세라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라 할머니가 평소처럼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리려는데 어머니, 잠깐요. 지은아, 왜? 어머니, 세탁기 사용법이 어려우시죠? 요즘 기계는 복잡해서 그냥 제가 할게요. 뭔 소리야. 나도 세탁기 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옷은 따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들 옷이랑 섞이면. 그 순간 세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더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더럽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위생상. 그날부터 세라 할머니의 빨래는 늘 따로 돌려졌습니다. 마치 가족이 아닌 남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지? 더 가슴 아픈 것은 손주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엄마, 할머니가 안아달라고 하는데 싫어요. 그냥 살짝만 안아드려. 할머니 마음 상하시니까.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세라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예전처럼처럼 자연스럽게 달려와 할머니 하며 안기던 그 따뜻함은 사라져 버렸죠. 할머니, 저 게임하고 있어요. 나중에요. 준호야, 할머니랑 잠깐만 이야기하자. 학교에서 뭐 했는지 궁금해. 아, 할머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하는 건데.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진 손주들. 할머니보다는 화면 속 세계가 더 재미있어 보였나 봅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 예전에는 그래도 할머니 이야기 들어주곤 했는데. 식탁에서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세라 할머니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와, 제주도 좋아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저도요. 제주도 좋지. 나도 가본 지 오래됐네. 그런데 숙소가 좀 좁을 것 같아요. 4명이 가기에도.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라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여행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그래.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좋지. 나는 가게도 봐야 하고. 엄마,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집안일에서도 세라 할머니의 자리는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모든 것을 지은 씨가 도맡아 하면서 세라 할머니를 아예 배제시켰어요. 지윤아, 청소 같이 하자. 나도 할 일이 없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하는 게 빨라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쉬기만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뭐라도 시켜줘. 어머니, 나이 드시면 쉬셔야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세라 할머니에게는 당신은 이제 쓸모없다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72살이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손주들 간식 준비도 지은 씨가 모두 챙겼어요. 예전에는 세라 할머니가 과일을 깎아주고 우유를 데워주던 일들을 말이죠. 엄마, 사과 깎아주세요. 서연아, 할머니가 깎아줄까? 할머니가 깎아주는 사과가 더 맛있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칼 위험하니까요. 40년간 칼을 달아온 세라 할머니에게 칼이 위험하다는 말. 그것은 마치 치매 노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더욱 서글픈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세라 할머니 명의의 집에서 살면서도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여보, 이번 달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었나? 그런가? 좀 아껴 써야겠네. 내가 전기세는 낼게. 우리 집인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용돈이나 아끼세요. 용돈이나 아끼라는 말. 자신의 집에서 용돈쟁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세라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 집에서 내가 용돈쟁이라고? 이게 뭔 소리야? 장보기도 이제는 지은 씨 혼자 갔습니다. 40년간 매일 다니던 시장 상인들이 세라 씨 요즘 안 보이네 하며 궁금해할 정도였어요. 세라 씨, 요즘 어디 아파? 며느리만 오고.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그래도 가끔은 나와야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렇게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세라 할머니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세라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거든요. 허리가 자꾸 아파. 이게 뭐지? 나이 때문인가? 허리 통증으로 시작된 세라 할머니의 건강 문제. 그것은 곧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세라 할머니의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할머니,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네요. 수술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게 될 수 있어요. 수술이요? 나이가 이런데 괜찮을까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큰 위험은 없어요. 다만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수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세라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품었어요. 이제라도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해 줄 거라고 말이죠. 한결아, 다음 주에 수술하기로 했어. 무서워. 엄마, 미안해. 수술 당일에 회사에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지은이가 갈 거야. 한결아, 엄마 수술인데 하루만 휴가 낼 수는 없니? 엄마, 이 프로젝트 망치면 승진에 영향 가거든. 지은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어머니, 죄송한데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준호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나 혼자 가야 하는 거야? 어머니, 요즘 병원이 다 잘해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걱정해도 어차피 수술실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수술 당일 아침, 세라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날에는 혼자였어요. 기사님, 병원까지 부탁해요. 수술 받으러 가는데 혼자서. 할머니,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아들이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요. 곧 올 거예요. 그래도 수술 전에는 와야 하는데 연락해 보세요. 세라 할머니는 한결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만 회의 중이니 나중에 라는 답장이 왔죠. 제발 수술 잘 끝나게 해주세요. 혼자 죽으면 안 돼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선생님, 제가 혹시 수술 중에 잘못되면 우리 아들한테 연락 좀. 간호사의 손을 꼭 잡고 수술대에 오른 세라 할머니. 그 순간 40년간 쌓인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깨어난 세라 할머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가족분들한테 연락 드릴까요? 괜찮아요. 바쁠 거예요. 저녁 늦게 한결 씨가 병원에 왔을 때 세라 할머니는 이미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낸 후였어요. 엄마, 미안해. 회의가 늦게 끝나서 수술은 잘 됐어? 잘 됐어. 그럼 다행이다. 나 내일도 바빠서 지은이가 와서 퇴원 도와줄 거야. 그렇게 또 혼자 남겨진 세라 할머니. 밤새 통증을 참으며 천장만 바라보았다고 하셨어요.
퇴원 후 집에서 회복 중이던 어느 날 저녁, 세라 할머니는 우연히 거실에서 나누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계속 아프시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에요. 아이들 키우기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만데.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우리도 각자 일이 있잖아요. 좋은 요양원 많아요. 그 순간 세라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짐이라고. 40년을 뭘 위해 살았나. 그날 밤 세라 할머니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더는 이곳에서 모욕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세라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록 일해서 결국 침짝 취급받으려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세라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아니야,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어. 72년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 순간부터 세라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곳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집을 정리하던 중 세라 할머니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지은 씨의 친정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찾은 것이죠. 이게 뭐지? 지은이 어머니한테서 온 편지인가? 편지를 읽는 세라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은아, 시어머니 재산 파악은 다 했니? 부동산도 그렇고 가게 권리금도 상당할 텐데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나중에 재산 상속받을 때 문제 없게. 이게 무슨 소리야? 두 번째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시할머니한테 너무 정들지 않게 조절해야 해. 나중에 재산 분배할 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 시어머니를 점점 소외시켜서 스스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게 최고야.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했는데.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도 슬슬 꺼내봐. 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남편한테 말하고, 집안일도 못하게 하고, 손주들도 거리두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가고 싶어 하게 만들어. 그럼 재산은 고스란히 너희 것이 될 거야. 다 계획이었어. 다 계획이었다고. 그 순간 세라 할머니는 모든 것이 이해됐다고 하셨어요. 지은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손주들의 거리두기, 한결 씨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수술할 때도 혼자 가게 한 것도 다 계획이었구나. 나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들 한결 씨마저 이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아들도
내가 40년 동안 목숨 걸고 키운 아들도 나를 버리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실을 안 후 세라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래, 좋아. 나가라고? 나갈게.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나가겠어. 다음 날 세라 할머니는 조용히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세라 할머니, 갑자기 집을 파신다고요? 네,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의 모든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이 상당한 액수였어요. 정말 모든 계좌를 해지하시는 거예요? 네, 다 정리해 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한결 씨가 우연히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보고 집 주소가 익숙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팔기로 했어. 갑자기 왜요? 상의도 없이 어떻게...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누구 상의가 필요하니? 너희들은 이미 다 계획 세워놨잖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말이야, 네 어머니가 보낸 편지들 다 읽어봤어. 세라 할머니가 편지를 꺼내 보이자 지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그냥... 그냥? 재산 상속받으려고 나를 소외시키고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게 그냥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무슨 편지요? 세라 할머니는 한결 씨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한결 씨의 표정이 점점 충격으로 변해갔어요. 이게 정말이야? 지은아, 이게 정말 네 엄마가 보낸 거야? 여보, 들어봐. 우리 엄마가 그냥 걱정되어서...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가 뭘 한 거예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도 모르고. 한결아, 너도 속은 거야. 하지만 네가 요양원 이야기에 동조한 건 사실이잖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지은이 말만 듣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라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한결아, 고마워. 네가 깨달아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내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집 매매 계약이 성사된 후 세라 할머니는 오래된 친구 윤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정말 오랜만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윤정아, 나 남해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네가 있는 그 마을에 집 구할 수 있을까? 정말? 여기로 오려고? 좋지. 바다 바로 앞에 작은 집 하나 나왔는데 딱 너한테 맞을 것 같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윤정 씨는 30년 전 서울에서 함께 반찬 가게를 했던 동료였어요. 남편 사업 실패로 남해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죠. 세라 할머니는 40년간 모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껴둔 것들,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어요. 이건 한결이 어릴 때 옷. 이제 필요 없겠지. 이건 며느리한테 주려고 아껴둔 그릇들. 이것도 이제 소용없어. 짐을 정리하면서 세라 할머니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고요. 이제야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는구나. 72년 만에 처음으로. 남해 터미널에서 내린 세라 할머니를
윤정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은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세라야, 정말 왔구나. 여기서 네가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윤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갈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 윤정 씨가 안내한 집은 정말 아담하고 예뻤습니다. 방 2개와 작은 거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창문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어요. 와, 바다가 정말 가깝네. 파도 소리도 들리고. 여기서 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날부터 세라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근처 동물보호소에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것이었어요. 보기? 좋은 이름이네. 우리 같이 살까, 보가? 그렇게 남해에서 3개월을 보낸 어느 날, 한결 씨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지은이랑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이혼을... 왜? 엄마를 그렇게 대한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할머니 진심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 나쁘게 말하라고 해서 정말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 다시 같이 살아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세라 할머니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한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대신 너희가 자주 놀러와.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네,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게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바닷가에서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72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어.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해 주는 거더라. 세라 할머니는 이제 남해 바닷가에서 보기와 함께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윤정 씨와 차를 마시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바다에서 뛰어노세요. 그 얼굴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돌아왔다고 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복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추억다방에서 들려드린 세라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